물론 여긴 국민 라디오. 나란히 가지 않아도 우리는 하나. 세상은 힘들게 해도 우리는 조합원. 우리는 하나. 땀방울이 뻘뻘 나는 사우나 생각나시는 분들 많으시죠? 간편하게 집안에 설치할 수 있는 원적외선 사우나 땀방울. 지금도 조선일보를 구독하는 아버지와 국민TV 조합원 아들이 함께 만들고 세계 12개국에 수출하는 원적외선 사우나 땀방울. 2인용 사우나를 반신욕기보다 싼 가격 165만원에 판매합니다. 와우. 헤어드라이기보다 적은 전기 사용으로 전기료 걱정까지 싸. 이제 땀만 빼지 마시고 건강을 업하세요. 홈페이지는 www.kirc.co.kr. 문의 전화는 010-7713-2433 010-7713-2433. 국민TV 조합원 유림아빠님이 직접 설치해드립니다. 박한용의 라디오 100년 전쟁. 고스톱의 사회상이 반영된 것도 있었죠. 예를 들면 최규화 고스톱 하면은 자기 패를 다 보여주고 상대편이 마음에 드는 패를 하나 가져갈 수 있게 하는 그런 거였다고 하죠. 전두환 고스톱은 상대편들 모두 패를 보이게 하고서는 지가 원하는 거 아무거나 가져갈 수 있게 하는 고스톱이었다고 합니다. 또 말에도 사회상이 담겨 있잖아요. 예를 들자면은 자기 기득권을 주장하면서 계속 똑같은 얘기를 하는 사람한테 우리는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었죠. 이런 검사 같은 놈. 일제시대 때 가장 흉악한 욕은 뭐였겠습니까? 서민들 사이에서. 이런 이완용 같은 놈 아니었겠습니까? 을사늑약 11월 달에 체결됐다고 하는데 맞이해서 하고 있는 친일파 열전. 이완용, 매국 조약의 달인 이완용. 그 화려한 변신과 처세 이야기. 원래 2번 하고 만다 그랬었는데 3번은커녕 4번까지 갈 기세입니다. 민족문제연구소의 연구실장 박한용 선생 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나의 변신은 무죄? 매국조약의 달인 이완용, 그 화려한 변신과 처세 이야기라고 하셨습니다. 이완용이 친미파에서 친일파로 대변신하는 과정, 그리고 그 데뷔 작품인 을사늑약에서 경술국치와 일제강점기의 이완용의 삶, 오늘 얘기해 주신 순서라고 하겠습니다. 네, 자, 그렇죠. 예. 미국을 여행을 했었고 영어를 할 줄 알았던 고급 관료였기 때문에 미국과의 채널로 활동하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 어떻게 친일파로 변신하게 되는지, 어떤 계기로 친일파가 된 겁니까? 예. 결국은 우리가 보면 이제 1900년대로 이제 볼 수가 있어요. 네, 1900년대. 예, 그 전에 보면 독립회피 활동도 했지 않습니까? 이때는 친미파 내지 친러파로 몰려 있었단 네, 말이에요. 네. 그런데 이게 1900년에 이제 정입군을 승격하고 우리가 보면 장관급이죠. 1901년에 이제 국내부 특징관이 되었습니다. 네. 그러다 중간에 정치적 공백기가 생겨요. 예. 그래서 한 3, 4년 정도 쉬다가 1905년 9월 달에 학부 대신 지금 문계부 대신 복귀하잖아요. 네. 바로 이때는 열렬한 친일파가 됩니다. 그러니까 노사모는 아니지만 예. 러사모 정도는 되었었던, 예, 러사모, 미사모. 네, 미사모, 러사모 정도는 되었었던 예. 이완용이 정치적 공백기에 친미에서 친일로 변신한 겁니까? 그렇죠. 그게 정치적 공백기에 변신한 것이 바로 비밀의 열쇠다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운이 좋았다고 해야 될지 아니면 아주 예리하다 볼까. 이 정치적 공백기 1년부터 5년 사이가
정치적 공백기지만 실제로는 대세를 관망하고 기회를 포착할 수 있는 여유를 가지고 있었던 시대예요. 예. 왜냐하면 이 시기에 아버지가 죽어요. 양아버지. 아. 예, 이호준 1901년에 죽습니다. 네. 그다음에 장남 이승구라고 있었죠. 네네네. 승구가 영구가 아니에요. 승구예요. 네. 승구가 1905년에 자살합니다. 네. 이게 뭐 개인적으로 어려운 시기죠. 네. 근데 옛날에는 오래 이게 아버지가 죽으면 상중에 근신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걸 통해서 복잡한 시기를 빠져나가는 거예요. 아. 그래서 뭐냐면 쉽게 전국에 휩싸이지 아니하면서 전국을 바라볼 수 있는. 네. 예, 그리고 명분이 있죠. 상중이니까. 네. 이런 속에서 관망하는 그 시기에 러일 전쟁이 일어난 겁니다. 네. 그래서 그는 중요한 건 러일 전쟁이 발발할 당시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그 당시 러시아 편 들 것이냐, 일본 편 들 것이냐가 굉장히 중요한 화두였어요. 물론 네. 둘 다 편을 안 들어야 정상이지만 어느 쪽이 우리 대한제국에 유리할 것인가 뭐 이런 게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네네. 그런 부담에 벗어나 있었던 거예요. 아. 예. 근데 딱 보니까 어떻게 해요? 러일 전쟁은 뜻밖에도 일본의 승리로 끝났죠. 네. 예, 승리로 끝났는데 이 1905년 7월 달에 이 러일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가스라 테프트 밀약 훗날 밝혀지긴 하지만 네. 쉽게 말하면 미국이 필리핀 먹는 거 동의한다. 그다음에 일본이 조선 먹는 거 동의한다 이런 거 아니겠어요? 이게 가스라도 그렇고 테프트도 그렇고 네. 테프트 나중에 미국 대통령 되는 그 테프트 아닙니까? 윌리엄 테프트. 예. 가스라도 나중에 총리 되지 않나요? 총리되죠. 어. 장무래비들입니다. 장무래비들이 국제 장무래비죠. 네, 왜냐하면 네. 서로 훔친 물건 필리핀이라는 거하고 대한제국 있지 않습니까? 네. 서로 나눠 먹기로 남불하고 서로 인정해 주기로 한 것이 필리핀도 모르고 대한제국도 모르고 있었는데 지들끼리. 예, 정작 주인은 몰라. 네. 이게 그래서 저는 그 국제적인 장무래비들의 도덕협정이다. 네. 바로 이렇게 하고 이제 이어서 포스모드 조약이 되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보죠. 일본의 독자한 게 예견됐죠, 이제는. 네. 그 시기에 발탁되는 겁니다. 아. 그렇게 돼. 대한제국이 이제 심리학하고 누가 일본이 먹으려는 시점에 이완용은 바로 학부 대신 교육부 장관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딱 보니까 내가 어차피 무슨 대단한 의리 사나이도 아니고 네. 네. 시에 따라서 움직이는 네. 될 때 되는 사람한테 붙는 되는 세력에 붙는 그런 난 실용주의자이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일본이랑 친해야지 이렇게 된 거였겠군요. 이게 바로 이완용이 말하는 주역에서 말하는 변력, 수시 변력, 때에 따라서 변화를 일으키는 것이 주역의 이치 아니냐. 즉, 나도 그, 그런 예. 국제 정치에 조응했을 뿐이다라는 아주 희한한 변명이 바로 그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뭐냐면 이러면서 이완용은 제일 공부 많이 한 녀석 중에 하나잖아요. 네네. 이 당시 무식했던 송병준이라든지 김병준. 이용구 같은 이제 아주 친일파지만 쉽게 하면 거리의 친일파들 아닙니까? 아 그래요? 이분들은. 예. 오. 이 두 인간들 이것들은 그래도 뭐냐면 아주 이완용의 라이벌들이에요. 네. 다만 터프가이들이에요. 아. 터프가이 이 송병준, 이용구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명식의 삼국 공룡론이라든지 네. 일본의 대아시아주의 또는 문명 개화론 이런 것들을 막 떠들면서 친일했어요. 네. 우리 요즘 방공천국 그다음에 뭐죠 종북 지옥 이렇게 떠들고는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완용 그런 게 없는 거예요. 정확하게 이완용 그냥 냉정하게 본 거죠. 누가 대한제국이란 과실을 따먹었으니까 일본이 따먹는다. 그러면 그 막차를 결정적 시기에 숟가락 얹어 놓는 방식. 이게 이분에게는 어떤 그 민족적 자주라던가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군요. 예. 정확하게 처지고 기회를 다만 너무 놀라웠게 본 거죠. 정확하게. 그러니까 신념이라기보다는 교회주의적인 처세였다는 그런 얘기. 이것이야말로 한국의 친일파들이나 한국의 수구나 보수의 본질의 원류적 틀이 된다. 네. 왜 노블리스 오블리제가 없느냐는 그런 자식들이 노블리스가 된 거예요. 1905년 7년의 내각은 다 특히 1907년 내각은 이한용 내각이에요. 그들이 한국의 메인 트렌드를 만들어낸 겁니다. 그런 잡놈들의 세계들이 왜죠? 뜯은 사람은 벼슬도 못하고 다 순국 자기를 하잖아요. 네네. 그 이놈들이 배신을 하면서 자기들이 노블리스는 가지고 오블리제를 안 가진 그룹들 그 출생들이 바로 기회주의에서 왔다는 거죠. 차라리 신념들이 있었다고 한다면은 어떠한 그렇죠. 결기라도 있을 텐데 그것이 아닌 예, 이익만 봤기 때문에 예. 누릴 건 변명은 누리고 또 책임을 기가 지지 막히게 않는. 합니다. 네. 예. 그렇군요. 예, 그래서 개인의 이익이 근본 동기다. 따라서 이들은 언제든지 이익에 따라서 운편할 수 있는 기회주의로 출발하고 이완용이 바로 그것을 보여준다. 자, 그러나 그거- 하나 꼭 예. 알아두거든. 그것도 재능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재주 없으면 그런 짓도 못해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 사람이 친일파로 변신해서 첫 작품이
을사늑약이라 그랬는데 예. 그 과정이 어떻게 된 거죠? 예, 근데 올해 또 을사늑약 11월 달 또 가게 되니까 조금만 우리 설명해 보죠. 네. 이 쉽게 말하면 먼저 플레이어들이 그러니까 축구로 치면 네. 선수들이 있겠죠. 네. 직접 뛰는 게 감독이야 이제 뭐 일본 제국 전체죠. 예. 이 1904년에 그 러일 전쟁 중입니다. 네. 예, 이때 러일 전쟁 중에 8월 달에 제1차 한일 협약이라는 게 있었어요. 네. 여기 바로 우리가 흔히 교과서 고문 정치라고 하는 겁니다. 고문 정치. 그러니까 외국인 스티븐슨 이거 두는 거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메가다라든지 네. 맥아드가 아니고 메가다 재정 고문이나 아, 메가달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일본인 그다음에 스티븐슨 외교 고문. 네. 그래서 이건 내정 통제잖아요. 네. 그러니까 직접 내정을 하는 게 아니라 이들의 결재나 추인을 받아야 되죠. 네. 자, 이거 나서는 이미 우리는 그래서 러일전쟁 당시에 식민화가 추진되었다고 보는 겁니다. 우리는. 네. 예. 자, 거기에 따라서 바로 이제 1905년도에 이른바 을사늑약까지 가는 과정에서는 3명이 현지에서 공작을 수행해요. 일본인. 네. 하나는 당연히 주한 일본 공사겠죠. 네. 예, 그게 바로 하야시 곤스케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임곤조라고 네. 돼 있죠. 어떤 사람은 그 임곤조라고 하던데 임곤조가 아니고 임권조, 권조. 예, 권력권자 도울조자인데 그래서 경상도 말로 곤조가 있는 놈이다 하는데 하야시 그 곤노스케. 그러니까 곤스케. 그 사학계에도 보면은 예. 그 유종길이라고 써 있는 예, 예. 그런 분이 계신데 예. 그게 일본인인 거예요. 야나기, 예. 야나기 문해요시. 예. 그렇죠. 예. 하야시도 이제 숲을 임자가 하야시라고 읽으니까 그렇죠. 일본이네요. 그 주한 임권조. 일본 공사죠. 네, 하야시 곤스케. 네. 그다음 군인이 빠질 수 없죠. 네. 예, 그러니까 주한 일본 그때 주한 대한제국이니까 일본군 사령관 하세가와 요시미치. 네. 나중에 3.1운동 때 3.1운동 수습 못해서 조선 총독에서 쫓겨나는 그 인간이에요. 아, 나중에 예. 데라우치가 초대 다음에 그 다음 총독이군요. 예, 예. 그다음에 이제 이거 보죠. 자, 이것은 현지에 있는 공사하고 군인들이잖아요. 네. 이걸 전체적으로 컨덕터 역할, 지휘 통제할 역할이 있어야 되겠죠. 네. 그리고 특명 정권 대사 이토 히로부미. 이 세 사람이 식민지 공작을 추진하는 겁니다. 그렇군요. 자, 이 세 명이 하는 데 있어서 이토는 주로 뭐냐면 내각을 움직이는 거예요. 내각. 조선의 네, 네. 대한제국. 그러니까 이완용, 박재순, 이정등이 대진 있습니다. 이들 친일 대신들을 조정에 배치하는 거예요. 이완용, 박재순, 이지용. 네. 예. 자, 이거 왜냐하면 일단 내각에서 제 동의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네. 예. 이렇게 되니까 바로 이들을 해서 조정에 배치해서 조정을 드라이브 시킨단 말이에요. 요즘 말로 하면. 네. 한편 이제 외부에서 뭐냐 데모해야 돼. 우리도 보면 미국 소고기가 좋아요. 우리는 미국을 사랑해요.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네, 네, 네. 밖에서 집회하고 해야 되죠. 관제 피켓 들고. 데모. 예. 그러니까 일본의 국수주의 단체 흥룡회 들어보셨죠? 네. 예. 원래는 뭐냐면 이제 갑자기 현양사라는 게 있었어요. 현양사. 네. 거무련자 바다양자. 네. 일본의 그 메이지 유신 후에 몰락한 낭인들이 대외 평창에 기수가 되면서 만든 구구단체가 현양사예요. 아, 그렇군요. 현해탄을 걷는다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뭐죠? 그보다 더 센 놈이 나온 거야. 흥룡에는 흥룡강성까지 먹겠다. 흥룡강까지 진출하겠다. 야, 현양에는 그러니까 조선만 먹겠다 그런 거였는데. 일단 현해탄을 걷는다지만 네, 네, 네. 본질은 해룡, 흥룡강까지 진출한다. 바로 흥룡이라는 국수주의 단체 있어요. 이건 네. 일본 육군이 뒷돈 대주는 거죠. 아, 육군이. 예. 예. 이런 흥룡에는 바로 송병준 이용구가 이끄는 일진회 네. 바깥에 드라이브하는 거죠. 그 당시 최대의 뉴라이트 매국 단체예요. 이건 뭐 요즘 뉴라이트 매국이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그 당시에는 뉴라이트예요. 네. 왜? 문명 개화. 요즘 말로 선진조국 창조라. 일진은 선진조국 창조를 위해서 다른 말로 문명 개화를 위해서라는 것은 우리 요즘 말 OECD를 향하여 고잖아요. 네. 네. 한 이쪽에서 재화를 조정하는 겁니다. 제조 재화를 양쪽으로 크는 거죠. 자, 이런 속에서 뭐냐면 참 일진회가 이제 항상 보면 알겠죠. 일베가 뜨죠. 네. 먼저 거침없이 하이킥은 뭐냐 하냐. 조정의 대신들을 할 수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먼저 간을 봐야 되겠죠. 이때 수법을 다 보면 지금 누라이트나 수한 수법이 다 보여요. 아하. 예, 다시만 동일한 외국 집단은 아니지만 그렇다 수법은 동일하게 반복된다. 네. 예. 쉽게 말하면 이 일진회가 제일 먼저 뭡니까? 외교권을 일본에 위임하는 것이 국가를 유지할 수 있고 영원히 복을 누릴 수 있다는 선언서를 발표합니다. 예. 일본의 요구를 직접 일본이 말 못하잖아요. 조정의 대신들이 먼저 말하면 언제 잘릴지 모르잖아요. 여론의 그렇죠. 화살을 맞았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일진회가 총대를 매는 겁니다. 이것은 뭐냐?
여론의 이름으로. 외곽단체가. 예, 그래서 우리 스스로 세계 물정이 어두우니 우리가 어떻게 다른 나라 만나봤자 우리가 국제조약의 내용을 어찌 알겠으며 도장을 잘못 찍다면 우리 집도 날아갈 수 있으니 차라리 세계 물정에 받고 우리하고 같은 황인종이고 이웃에 있는 일본에게 외교권을 이임하는 것이 차라리 안전하다 하겠습니다. 이건 뭐죠? 우리 집 뭐죠? 인감 도장을 열집 아저씨에게 주자는 거잖아요. 그거를 정부 당국자가 하는 게 아니라 예. 시민단체에서. 요즘 말 시민단체. 네. 요즘 치면 가족 다 아시겠죠? 네. 그 시민단체 이름은 예를 들면 뉴라이트. 예, 네, 그렇죠. 그렇군요. 네. 비유하면 그렇다는 얘기예요. 네, 예. 비유가 그렇다는 얘기예요. 예, 예. 요즘이랑 비슷한. 왜냐하면 이게 대해서 얘들이 예민해진다면 자기가 그런 집단으로 인정하는 것이 돼요. 그러게 농담일 수도 예, 있는 농담도 건데. 심각하게 든다면 뒤가 찔린다고 생각해야 되겠죠. 그럼요. 예. 네. 예, 이렇게 해서 뭐냐면 이 외곽식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이 분위기에서 이 또가 오는 겁니다. 바로 1905년 11월 9일 날 와서 일주일 동안 작업 들어가는 거예요. 네. 즉 정지 작업하고 이제 이 또가 마무리하러 오는 거죠. 예. 자, 그렇게 해서 뭐냐면 이 일본 천황 일왕이죠. 그 메이지가 메이지. 예, 친서를 고종에게 주는 겁니다. 네. 침이 동양 평화를 유지하기 위하여 대사를 특파하니 이 또를 특파하니 대사의 지를 쫓아 조치하소서라는 건데 사실 뭐예요? 이 또 말 들어라 고종아 이 뜻이죠. 그렇죠. 네, 이걸 네. 하는 겁니다. 협박이에요. 음. 자, 이렇게 돼 고종은 잘 안 들었겠죠, 당연히. 네네. 예, 고종이 비록 좀 유능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이 정도는 다 아는 사람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근데 계속 이게 거절합니다. 많은데. 네. 미루는 거죠. 네. 하니까 11월 15일 다시 고종 황제에게 한일 협약안을 다시 안을 만들어서 제출합니다. 이렇게 하면 된다. 네네. 근데 바뀌는 뭐예요? 우리가 이때 을사늑약이라 그러잖아요. 강제라는 뜻이잖아요. 강제. 그것은 군걸 받게 되는 하야시 일본 공사하고 하세가 요시미치 네. 이 일본군 사령관이 뭐죠? 주한 사령관이 이미 군대를 동원해서 궁궐 안팎을 이미 일본 군대가 경계를 쓰고 있는 거예요. 이런 속에서 한 것이죠. 그래도 고종은 버텼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예, 뭐 이제 이건 내가 결정할 수 없다. 네. 또 대신들에게 해라. 그러니까 고종은 왜? 그러니까 이제 이 또는 당신이 황제잖냐? 황제가 해야지 왜 대신다 미루냐? 그것이 내각의 의견 없이는 못한다. 이렇게 하면서 미루는 겁니다. 이렇게 되니까 뭐냐? 결과적으로 뭐냐면 일단 대신들을 이 또는 대신 내각 회의를 통해서 대신대의 동의를 받아서 이걸로 이제 통과시키려는 거죠. 예. 그렇게 해서 뭐냐면 이제 전략을 바꿔서 조정 대신들을 드라이브 이제 위협하거나 유혹하는 것이죠. 예, 이렇게 합니다. 매수하는 것이고. 그래서 아까 말했던 하야시라고 있었죠? 예, 공사. 이제 누굴 주로 만나냐면 외무부 대신을 만나겠죠? 외무부 장관. 예, 그러니까 박재순이겠죠? 예, 불러가지고, 야, 너 이번에 좀 역할 좀 해라. 이번에 너 한번 뜬다.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 시간에 동시에 뭐냐, 11월 11일 빼빼로 데이예요. 빼빼로 데이는 매국 데이예요. 아이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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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은 시간에 이 또 히로부비는 뭐죠? 원로 대신들, 심상훈이라고 있죠? 이런 사람들 손탁 호텔에 부르는 거예요. 원로 대신들부터 시작해서, 왜냐, 노 대신들이, 야, 자네들 좀 이 또에게 협조해줘라. 이렇게 말을 하도록 이제 하는 거죠. 쭉 하고 해서 각 대신들 불러요. 근데 뭐 사실 이 대신들이 결기가 없어. 막말로 하면, 이 또 당신 그러면 안 된다고 얘기해야 되잖아요. 신념이 없는 사람들이니까. 그러니까 우물쭈물로 대답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또는 이 또 나오는 거 짜증이다. 반대하든지 찬성하든지 해야 되는데 예스가 노과가 없는 거예요. 요즘 말로. 서문화 정신도 없구나. 그러니까 뭐 하는 놈지 이 또는 짜증나는 거예요. 자기는 시간도 많지 않은데. 그러니까 우물쭈물하니까 짜증이 났다 말이죠. 자 이렇게 해서 대신들 모아놓고 얘기하는데 아무도 나서는 사람이 없어. 뭔가 진도가 안 나가는 거예요. 이 결정적 순간에 바로 이완용이 치고 나가는 거예요. 바로 이완용 지금 동아시아 형세를 살펴보니 이 또 대세의 제안은 어쩔 수 없는 것이다 하면서 지지하면서 분위기를 끌고 나옵니다. 문교부 장관이. 그렇죠. 예, 요즘 또 우리나라 교육부가 아주 사고 많이 치잖아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사실 다 비슷한 놈들이었던 거야. 근데 차마 그 말은 뭔지 하면 그걸 독박 쓰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완용 그 독박이 아니고 이거는 광박이라고 본 거지. 승부수를 던질 줄 알아. 야, 이건 나한테 떡이 온다고 생각한 거야. 그래서 이또의 눈에 그렇죠. 야, 바로 여기서 이또가 여기에 감동을. 야, 드디어 내 파트너를 잡았네. 드디어 예. 여기도 무사가 있구나. 근데 무사인데 주군을 위해서가 아니라 적의 주군을 위해서 네. 하는 브로커 무사. 아니 그 무사들도요.
예. 대세가 바뀌면은 투항하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렇죠. 맨 윗대가리 몸만 치고서 그럼 다들 투항합니다. 하긴 그것도 계약이니까. 네. 예. 자, 그래서 보면 이또가 이때 굉장히 인상적이었나 봐요. 이한용에 대해서. 네. 그럼 회관갑 읽어보시죠. 내가 한국 대신들에게 이란 해병 문제를 제기했을 때 그들 가운데 의견을 말하는 자가 감히 없었다. 그런데 당시 학부 대신이던 이완용이 나서서 지금 동아시아의 형세를 살펴보니 이토 대사의 제안은 어쩔 수 없는 것이라고 말하면서 조약이 성취되게 이른 것이다. 예. 자, 이렇게 해서만 이완용 이제 감 잡은 거죠. 아, 이건 흘러가는 물인데 내가 숟가락 얹어놔야 이 배를 타고 출시할 수 있다 본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조정 대신에 지지를 받아냈단 말이에요, 이또가. 그러고 나서 11월 17일. 11월 17일 우리가 의사조약 체결이라 그러잖아요. 여기서부터 18일까지 하룻밤 새면서 새벽까지 가는 거 아닙니까? 조약 체결이. 11월 19일에 내한한 이또 예. 일주일 좀 넘었을 때. 예, 예. 그래서 그때 이제 독수궁 중명정 지금은 개방됐죠? 예. 에서 바로 어전 회의를 열게 해서 조약 체결을 강요합니다. 이때도 고종이 버텼어요. 이때 뭐냐? 이완용이 또 밀어붙이는 겁니다. 고종을 설득하는 거예요. 그래요. 그 과정을 좀 얘기해 주세요. 예, 그래서 뭐냐면 다 이제 어전 회의를 열었는데 5시간 동안 결론이 안 나. 예. 그러니까 이때는 이제 짜증 나죠. 초재지고.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안 되겠다 싶을 때 하세가와 하고 군사령관과 헌명대장 예. 하고 수십 명의 일본 호의를 받아서 아예 권례로 들어간 거예요. 무장 입궐입니다. 들어가 가지고 직접적으로 메모 용지를 들고 가요. 대신들에게 여스가 녹과 가부를 따져 묻는 겁니다. 개판이죠. 자, 그러니까 뭐냐면, 자, 이 쪽지에다 쓰시오. 이또가. 그러니까 이제 참정 대신 한규설, 탁지부 대신 민영기, 법무 대신 이하영 세 사람은 불가라고 썼어요. 세 명이 불가. 예. 한규설, 예. 민영기, 이하영. 예. 그다음 학부 대신 이완용, 네. 군부 대신 이근태 이런 게 국방부 장관이야. 국방부 장관이 예. 내무 대신 이지영 이거 종친이죠. 아 종친. 이런 놈들 진짜 악질인 거야. 아니 고종의 종친이 지금 예. 썼다는 얘기예요? 내무 대신이죠. 네. 근데 외무 대신 박재순, 네. 농산공부 대신 권중현. 아니 그러면 그 당시 보면 농림부 장관인 사람이 예. 쌀을 개방하겠다라고 한 거랑 똑같은 얘기. 쌀을 넘어서서 아예 네. 된 거죠. 그래서 5명이 찬성합니다. 그러니까 3대 5죠. 예, 이게 바로 가결된 거네요. 예, 그렇죠. 그래서 이또가 이제 5대신 이게 이런 식으로 과반수 할 게 아니잖아요. 네. 자, 이 조약안과 가결되었다고 이또가 선언합니다. 그러고 나서 외무부 대신 박지순하고 하야시가 이 조약의 명칭을 뭐 한 협상 조약이라 했던데 그런 거 없고 조약 명칭이 없어요. 실제로는. 조약문 이름에 조약 제목이 없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이 조약은 좀 날림 조약이에요. 절차도 문제지만 형식도 문제가 되는. 그 과반수를 이걸 통과시킨다는 얘기도 원래는 없는 거. 없죠. 그 다음에 근거가 없는 거. 뭐 고종의 그것도 동의도 없는 것이고, 예.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조약의 이름도 없고, 네. 또 이게 무장 협박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예. 뭐다. 예. 근거가 되는군요. 예, 예. 그러니까 늑약이다. 강조를 했다. 예, 예. 근데 문제는 이 과정 전체에 뭐냐, 실제로 뭐냐, 그때 대신들이 우물쭈물 했잖아요. 예, 예. 누군가 강력하게 반대했으면 관수 나올 수가 없죠. 그러게요. 과반수가 된다 하더라도 너 이것을 이렇게 해서 너 통과시킨다면, 역적돼서 너희 집안 예. 삼중이 멸하는 거 볼래? 라고 예. 얘기하면 누가 감히 조약 찬성하겠어요? 예를 들면 국방부 장관이 권총 꺼내들고 예. 니들 나라의 그렇죠. 녹을 먹는데 니들 그래서 되겠어라고 나 했으면 총으로 다 죽여버릴까? 이렇게 하면 끝나는 거예요. 네. 근데 뭐예요? 이완용이 오히려 정반대로 설득을 하는 겁니다. 조약 체결은 피할 수 없는 것이다. 이게 국제정시다. 예. 하고 해서 움직여냈다는 거죠. 이렇게 하면서 뭐냐면 이또가 눈여겨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아이고 지금 마이크에 문제가 있어갖고는 잘안 들려요? 네, 제 소리가 안 들렸었는데 그래요? 좀 고쳤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즉 이또는 다들 우물쭈물 하고 있을 때 이완용이 자기 뜻을 제대로 전달해줬기 때문에 예. 예, 그래서 그 공을 잊지 않았어요. 예. 네. 그리고는 심지어는 고종을 움직이기도 했었고. 네. 그렇게 하면서 이제 그래도 체면 칠은 해줘야 되잖아요. 네네. 이게 또 이완용 그런 거 잘해 기름칠을. 기름칠. 그래서 뭐냐면 그 또 내정은 간섭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넣자고 제안하기도 해요. 아, 이또에게. 네. 이또가 미쳤어. 그거 하려고 지금 하는데. 네, 그렇죠. 이또 이걸 안 받아요. 그러니까 뭐죠? 이완용 이것까지 내가 과한 거구나. 그러니까 대신 뭐냐? 3조에다가 내정 대신 외교를 이제 관장한다를 넣고
황실의 안녕 조항을 넣어주세요. 네네. 그거야 넣어줘야 되잖아요. 예. 이런 식으로 하는 정도로 이제 형식적인 수정제를 받아들여서 고종의 체면을 살리는 정도. 네. 이렇게 되죠. 고종의 체면을 살리는 정도로. 예. 그래서 이번에는 근데 예, 다시 말씀하시죠. 예, 예. 아, 예. 이제 예, 결과도 이제 마이크 잘 되세요? 예, 이젠 잘 돼요. 아, 참 말이 안 되네. 그러니까 이완용이 그 고종의 체면을 살리는 정도로 몇 가지 조약은 바꿀 수 있다라고 감언유서를 꼬셨는데 네. 예를 들면은 내정은 간섭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넣자고 이또한테 제안했지만 그 본질적이니까 이또가 노 해버린 거예요. 노하니까 바로 고개를 숙이는 입 다물고 깨갱 이건 아니구나. 네. 그 대신 황실의 안녕을 좀 보장해 주자. 네. 이건 그거야 뭐 해줄 수 있잖아요. 네, 네. 오케이 된 거죠. 예. 예, 이 과정에서 결과적으로 뭐냐 이완용은 이또의 순배자가 됩니다. 네. 내가 볼 때 이또를 순배할 게 없잖아요. 그렇죠. 사실 이또 히로부미는 젊었을 땐 정말 그 깡패에 가까운 사람이었죠. 좀 남봉꾼이죠. 게다가 남봉꾼이었습니다. 그 원래 오척 당구에 그렇죠. 대단한 정력을 과시하는. 네. 일본에서의 어떤 그 국사들이라고 하는 사람들, 네. 이 사람들은 유교적이라기보다는 굉장히 뭐냐면 그 농림적이에요. 녹림 처사. 예. 처사는 농림 깡패적이에요. 아,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유교적 충의 개념이 좀 약하죠. 그래도 말이죠. 요시다 쇼인이나 예. 어떤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원래 그렇지. 후쿠자와 유키치 같은 사람들 같은 경우는 학자의 풍모도 있고 예. 언론인의 풍모도 있습니다만 이또 히로부미 같은 경우는 그야말로 몰락한 하급무사 기회만 있으면 출세하고 싶은 예. 이런 그 명예욕과 출세에 불타는 그리고 행동이 별로 이렇게 정제되지 않은 그런 깡패 wal패 출신도 많았잖아요. 예. 그 메이지 시대 지사라는 게 그런 사람들이 원래 난세, 놀라운 재능과 배짱을 가지고 결합하는 것이죠. 네. 예. 어찌됐건 간에 이또가 이제 죽었을 때 말입니다. 네. 안중근에게 처단됐을 때 이완용은 진짜 머리를 풀어헤쳐요. 그래서 실성한 사람처럼 행세하면서 그 당시에 서울 장충동에서 이또 추도회를 합니다. 이 바로 장충공원에 이제 이또가 추모 사당이 만들어지는데 아, 네네. 예, 그래서 그 추모회를 열어요. 이거를 이완용이 주도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자기 일기에다가 이또공은 나의 영원한 스승이시다. 나의 머리를 쪽지어준 사람은 이또공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 이또 히로부미는 죽었어도 이또는 정신은 살아있으니까 일본 제국주의자들에게는 예. 정말 충성을 다하는 충직한 사람으로 보였겠죠. 예, 바로 그러면 곧 이완용이 바로 이또의 후신이라는 걸 알아달라는 것이죠. 네. 또 실제 그 역할을 해주지 않습니까? 네네네. 예, 근데 정말 이완용이 이또를 존경했는지는 알 수 없어요. 네. 내가 볼 때는 안 믿어요. 그렇군요. 왜냐하면 사랑했다고 말할 수밖에 없잖아요. 개꼬리 쳤다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네네네. 예. 예, 그래서 하여튼 간에 어찌됐건 이또를 통해서 이완용은 부각된 거예요. 네. 그래서 뭐냐면 이 을사조약 때 뭐냐 워낙 큰 활약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다음부터 먼저 1905년에서 1910년을 가야 되지 않습니까? 예예예. 이 과정에 5년 동안을 누구에게 현지 주의를 맡길 것인가 이또가 고민합니다. 고민 끝났네요. 끝났죠. 바로 이완용이 발탁되는 겁니다. 그래서 1907년 우리 정미칠 조약 들어보셨죠? 군대 해병, 예, 군대 해산이랄지. 네네, 바로 네. 이 과정에 친일 내각을 우리 1907년은 완전한 친일 내각인데 이게 네. 바로 이완용을 총리 대신으로 뽑는 거예요. 이또가. 그야말로 푸들이 되었군요. 예. 사나운 푸들인데. 네. 예. 바로 그래서 1907년에 그 내각은 이완용 내각이고 이거 다른 말로 하면 이또 내각입니다. 드디어 국무총리가 됐어요. 예. 망한 나라의 국무총리. 예, 이렇게 하면서 뭐냐 이완용 먼저 1905년부터 1907년, 1910년 안에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이또의 유훈, 1909년에 이또가 죽으니까 네. 유훈을 행동하고 일본의 개로서 맹견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을사늑약체고류의 이제 을사오적에 대한 규탄, 공격 잇따랐잖아요. 근데 어떻게 네. 무사하게 됐죠? 예. 그 을사조약이자 뭐 을사오적을 처단해야 된다는 성토가 당연히 끌었겠죠. 네네. 그때 대한매일신보에 뭐 장지현이 신라 방송대국 썼다 그러잖아요. 나중에 친일파로 변신합니다. 예, 근데 신라 방송대국은 또 기자들이 썼다 그러는 이야기도 있어요. 네. 장지현이 직접 쓴 게 아니고. 네네네. 그래서 이런 것도 좀 우리가 참고로 좀 다음에 한번 또 할 게 있겠죠. 어찌됐건 네. 그래서 장지현 그 이후에 친일이 많기 때문에 문제도 많은데 신라 방송대국 자체도 직접 쓴 게 아니고 네. 기자들이 썼다는 얘기가 있어요. 네. 예. 그다음 의병이 일어나죠. 을사의병. 네. 바로 이때 최익형 같은 경우에 청토 오족서라고 하는 것을 올립니다. 네. 청토 토벌하기 청합니다. 오적 을사오적을. 네.
소는 임금님에게 올리는 글이죠. 상소죠. 그렇군요. 예. 네. 해서 하고 오조 천하집니다. 그리고 분남민주들은 즉각 이완용 집을 불질러 버려요. 아이고. 이완용이 근데 뭐죠? 배짱 좋은 놈이에요. 이럴 때는. 네. 그러니까 승부를 걸 때는 그런 놈이죠. 네네네. 그래서 12월 6일 날 자명소라는 글을 발표해요. 자명소. 스스로 명자는 자명과 할 때 명자예요. 네네. 알린다, 운다 뜻인데 소라는 글을 발표해 한번 읽어볼게요. 읽어보세요. 네. 을사조약 체결로 인해 국가가 망하고 종사가 존재하지 않으며 인민이 노예가 되고 강토가 영지가 되었다. 는 따위의 말들은 모두 이치에 맞지 않으며 이런 말들을 하는 자들은 모두 조약의 취지를 모르는 어리석은 자들이다. 예, 이런 잘 얘기. 생각해보세요. 어디 많이 들어본 얘기 같아요. 이명박 때 무슨 조약 체결할 때. 네. 이거는 국익을 위해서 필요 불가결한 거니까 부안 내동하지 말아라. 네. 라는 얘기랑 똑같네. 뭐 FTA 조약 체결도 절대 우리나라 손이 없다 얘기하는 거 많이 들어보셨죠. 네네. 그러니까 똑같이 얘기한 거예요. 네. 자, 이 이완용의 자명서를 쭉 읽어보면요. 조약의 내용 자체를 이미 거짓말한 거죠. 네. 이 MB 때 그런 말 참 많았죠. 조약 알고 보면 다 거짓말이고 해외 무슨 뭐 자원 외교 다 거짓말이고. 거짓말이고 심지어 부시 앞에서도 거짓말했다가 탄론하고. 예. 근데 더 큰 문제는 이 이완용이라고 하는 부분은 이런 거예요. 대세는 따라야 된다는 게 이 부분이 있어요. 이게 네. 무서운 거예요. 대세는 따라야 된다. 예. 그러니까 부득이하다는 이게 유일한 변명이에요. 그러니까 네. 대세란 부분이 대세는 옳은 것이 아니라 현실이면 무조건 따라야 된다. 네. 그러니까 조정의 고유 관련해서 조약을 반대하는 것보다는 대세면 대세를 따라야 되자. 지금 조선왕조를 지켜왔던 선비 정신의 정면으로 반대지. 반대되는 얘기죠. 네. 네. 그러니까 이렇게 됐으니까 한편의 때 어병이 일어나고 있는데 네. 어느 게 대세냐. 전국적으로 어병이 일어나고 있고 그다음에 뭐죠. 하다못해 뜻있는 선비들의 경우에나 그 전임 총리 대신 한기수 같은 사람들은 아예 뭐냐면 해임되고 유배를 당해요. 그다음에 이 자결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이 시기에. 예. 그래서 보면 알겠지만 이 많은 분들이 순절하기도 합니다. 그 순절했던 분들이 있는데 우리가 이완용 같은 이름만 알 것이 아니라 네. 바로 이 이완용이 바로 대세는 어찌할 수 없으니 도장 찍고 나라 팔아먹는다고 했을 때 물론 그 말을 안 했겠지만 순절했던 분들이 있어요. 그 이름도 함께 하시죠. 이분들입니다. 네. 법무주사 안병찬, 주영공사 이한응, 특진관 조병세, 학부주사 이상철, 시종무관장 민영환, 시종무관장 민영환, 병정 전봉학, 전찬판 홍만식, 참찬 이상상, 전 경영관 송병선. 예. 이게 무슨 얘기냐. 우리가 자꾸 이완용만, 이완용만 따라가면 아주 이렇게 뉴라이트예요. 네. 뉴라이트는 늘적인 게 항상 국제 질서에 잘 적응해서 대한민국 성공했다고 얘기하는데. 그렇군요. 네. 이완용이 바로 국제 질서에 순응한 사람입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예. 근데 그 국제 질서는 뭐죠? 온 국민 노예가 됐죠. 네. 전 세계가 강도의 시기니까 우리가 강도에게 먹힌 게 당도다. 그러니까 우리가 강도 짓을 당하자라고 하는 게 정당한 진리가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강도에 대해서 저항을 해야 되는데 강도의 시대는 강도가 옳은 사람이니 강도질을 당하자고 주장한 게 이완용이에요. 그게 대세라는 거 순리고 그게 국제 질서다. 그건 아니죠. 예. 예, 유린하는 거죠. 그렇군요. 예, 그렇게 근데 어찌됐건 이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은 순절했을 때 이완용은 오히려 승승장구 해가지고 뭐냐면 이 1906년에는 8월달에 태극 훈 2등 훈장을 받았어요. 나라 팔아먹고 예. 훈장 받았어요. 제가 대한민국에서 가장 수치스럽게 생각하는 게 광주 때 훈장 받은 거예요. 공수부대 군인들이. 네, 그렇군요. 자기 민간인들. 그렇죠. 자기 나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야 될 상을 죽이고서는 예, 쿠데타에 동조하고. 네. 그 자랑을 훈장 따고 다니는 것들. 바로 이 이완용이 훈장 받을 때 뭡니까? 최익희는 뭡니까? 사당의 향을 피우고 조상의 영령 앞에서 마지막 하직을 했죠. 다시 못 올 길이라 하면서. 그러면서 의병을 준비를 불계 길이 있었던 거예요. 지배 계급에 있어서도. 그렇게 하면은 그러니까 국무총리로서 1907년 정미 7조약 예. 그리고 10년의 경술국치 네. 그런 완전히 이완용이 주도하는 것이었겠네요. 그렇죠. 정확하게는 1909년까지는 이완용과 이또와 투톱. 아, 그래요? 10년부터는 이또가 죽어버리니까. 아, 네. 자, 그래서 이제 보면 1906년 을사늑약 이후에 통관부가 설치되지 않습니까? 네. 자, 통관부는 이제 1906년에 설치가 됩니다. 초대 통감 이또가 부임하겠죠. 그렇죠. 네. 또 그때 이또가 누굴 추천했겠어요? 이완용을 추천했겠죠. 그렇겠죠. 예, 그렇게 해서 1907년 이완용 내각이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완용 내각 때 보면 이제 아주 겸임을 해요. 네. 의정부 참정 대신 이게 나중에 내각 총리 대신이에요. 네. 그다음에 농상공부 임시설이. 네. 그다음에 광산 사무국 총리, 광산 이권이죠. 그렇군요. 예. 농상공부, 광산 사무국 이거 전부 다 이권에 발견. 네, 권력과 이권의 책임부서 뭐죠? 권력과 재력의 집중입니다. 그거를 이또가 주는 거야. 겸했으니까. 그거 주는 거야. 너 다 해먹어라. 네가 다 해먹는데 그 우리가 하는 거다. 그렇죠. 네, 우리가 하는 건데. 그거 그냥 주는 거 아니지? 뭐 하라는지 알겠지. 예. 이완용은 워낙 총명했잖아요. 네. 이또 그게 마음에 든 거예요. 네. 자, 그래서 이또는 이완용 앞서서 병합 공작을 한 거죠. 네. 자, 근데 이또 같은 경우는 신중론자였어요. 자꾸 이거 일본에서는 이또는 대한제국 심지하려고 하지 않았다. 안중근이가 죽이는 바람에 열받아서 했을 뿐이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게 아니라 예. 그게 아니죠. 아니죠. 네, 아닙니다. 예. 이또는 그 과격 분자들에 비해서 속도를 좀 조절할 줄 알았다는 이 차이밖에 없었던 겁니다. 국제사회를 봤을 때 덜 민망하게 먹자 이런 거예요. 예. 밥을 먹더라도 처먹지 말고 손으로 처먹지 말고 숟가락으로 먹자는 게 이또예요. 이제 입 좀 웃더라도 입을 가리고 좀 냅킨 웃자. 좀 하고 먹자. 예, 우아하게. 예. 근데 나중에 우아하지도 않았어요. 네. 근데 육군이나 군발이는 안 그렇겠죠. 네. 숟가락이 무슨 필요가 손으로 퍼먹든지 하지. 예. 군사적 강제매요. 그냥 됐나? 그럼 됐다. 그럼 가면 되는지 뭐. 군대 있는데 군대도 또 뭐하냐 이게 군부예요. 예. 그러니까 이또 같은 통감부는 신중론이고, 그러니까 신중하게 단계론이라는 얘기지. 근데 군부는 이제 예를 들면 우치다르 요회이 같은 거, 예. 내전 양평 같은 낭인계통 아시죠? 아, 낭인이라는 것은 예전에 메이지 유신을 거치면서 예. 먹을 것을 잃어버린 사무라이들. 이제는 군부의 외곽 행동대죠. 외곽 행동대. 면서도 정치 조직이죠. 뭐 한 자리 있어야 되는데 자리는 없어갖고 자리는 못 잡고 있지만 어떻게든 해보려고. 손에 피 묻힐 일 있으면 이야기하게나. 형님, 예, 맡겨만 주십시오. 좀 이따가 형님하고 군부 보고 얘들아 이렇게 하는 애들. 정치 깡패랑 비슷하네요. 근데 더 크죠. 나중에 더 군부보다. 크- 네. 더 키워지죠. 네. 자, 이어서 합니다. 따라서 이 우찌르 외 같은 낭인계나 군부들은 일진회를 통해서 기밀비를 줘가지고 네. 해서 뭐냐면 송병지를 집어넣습니다. 다시 송병지. 말하면 여기서도 경쟁이 붙는 거야. 이완용 그래요? 내각에서 이또는 이완용을 밀잖아요. 네네. 근데 일본 군부나 이제 우찌라 요회 같은 낭인 계통 이제 주목패들이죠. 쉽게 말하면 이들 뭐죠? 송병지를 농상공부 대신에 넣는 거예요. 거리의 친일파가 기질이 더 맞군요. 예, 그래 근데 친일파 송병지를 드디어 넣어서 이제 자기네들도 계속 이제 타고 들어가야 되잖아요. 아이고 저기 뭡니까 짝짝꿍이 잘 맞네요. 친일도 라이벌이 그러면서도 있고. 라이벌 관계. 네, 이 친일 침략자끼리도 라이벌이 있고. 예, 그 이또의 후견을 받고 있는 이완용. 네. 그다음에 대륙낭인의 파견인 송병준. 예. 매국과 매국의 대리전. 전 가관입니다. 예. 네. 자, 이럴 때 뭐죠? 뭐가 터지죠? 1907년에. 아, 헤이그 밀사 사건. 예, 이젠 특사라고 부르죠. 예, 특사. 그러니까 이준, 이휘종, 이상설 네네. 이 세 분이 가서 예. 그 외교 전 세계 여론을 호소하려고 그러다가 실패한 사건. 그렇죠. 네. 예. 지금 보니까 뭐 바로바로 훈장 같은 게 막 올라오네요. 우리 뭐 이렇게 예. 카페에는 네. 아주 그냥 수준 높은 청취자분들이 많아가지고 네네네. 아주 이제 입체적인 그냥 수업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막 이완용이 일본에게 받은 훈장 게시판에 예, 태국 훈장 올려주셨어요. 예. 아, 이건 아니. 아, 국한이 일본 거네요. 네. 예. 예, 자, 이때 뭐냐면 이또가 공격에 처합니다. 왜 헤이그 특사 사건이 쉽게 뭐 자세한 설명 안 하지만 일본으로서 개망신인 거예요. 그렇죠. 국제사회에서 우리 억울하게 먹혔다고 이야기하게 만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공하진 못했습니다만 예. 어쨌든 사건이 터지고 예. 이준 열사는 거기서 분사를 하셨으니까. 예, 이렇게 그러니까 이또 같은 단계론이 밀리게 되겠죠. 네. 그래서 이또는 결국 소환됩니다. 나중에. 네. 그러니까 일본은 그러니까 육군의 속도가 빨라지겠죠. 그래서 합병 속도가 빨라집니다. 그래서 뭐냐면 강경파들이 이제 입주가 더 커집니다. 이제 이렇게 되게 이또는 열받은데 화풀이할 데가 없잖아요. 예. 그 이완용하고 고종한테 하는 거예요. 일본에 대해서 지가 할 말이 없잖아요. 네네. 지가 관리 잘못한 거니까. 네. 그리고 열받아가지고 이또가 1907년 7월 4일, 7월 7일 날인가요? 그 기루지니까 그 고종을 만나가지고 고종 당신 말이야. 이 밀사를 보냈단 말이야. 일본에 대해서 적대행위 아니야? 이렇게 된 거죠. 예. 열받겠죠. 예. 이거 개망신 날 줬단 말이야. 게다가 나한테까지 개망신 줬어. 이렇게 되면 한국은 일본에 대해서 일본은 한국에 대해서 선전포고할 수도 있어. 네. 아버지 협박을 했어요. 왜냐? 해방 위반이니까. 네. 그 외교권을 박탈해
일본에 넘긴데 니들이 외교 활동한 거 아니야. 네. 그죠? 그것도 일본을 개망신 주고. 네. 그러니까 니들 자꾸 이러면 니들 군대로 점령해버릴 거야. 협박을 합니다. 그래서 이완용 송병준을 불러가지고 야 니들 이따위로 한 건 뭐야? 관리 똑바로 하지. 니들끼리 싸움 박치네 하면서 관리 제대로 못한 거 아니야? 네. 이렇게 된 거죠. 네. 이렇게 하면서 뭐냐 고종 하야시키겠다 한 거예요. 열받았어 이또가. 그렇죠. 왕이라서 죽일 수는 없고. 예. 예. 자 그렇게 된 게 뭐죠? 이제부터 그러면 송병장 이완용은 고종 하야를 추진하는 이제 실행부대가 되죠. 행정부대가. 자 그러니까 송병준은 뭐 일진회라는 게 대중조직 있잖아요. 여러분 누라이트 전국연합 같은 거 아니겠어요? 네. 그래서 뭐냐면 송병준은 일진회 같은 대중 단체를 통해 가지고 뭐죠? 총리 대신 이완용에게 뭐죠? 여름에 청원서 같은 게 내는 거예요. 항의서를 내면서. 고종 양의가 불편합니다. 지금 뭐냐면 우리가 큰 사고를 쳐가지고 일본이 우리나라를 먹을지도 모르는데 어찌 이런 무모한 짓을 했다고 황제폐하를 그냥 뒀다는 사직이 이태롭지 않겠습니까? 네. 이런 식으로 하면서 하는 공함을 발산하고 그다음에 뭐죠? 이또에게 아이고 우리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안 그렇게 하는 사죄 공문을 보냅니다. 아이고. 개망신이죠. 자 그러면서 뭡니까? 고종 황제 하야 요즘은 뭐죠? 촛불 집회를 불려요. 촛불 시위를. 예. 촛불이, 이때 얘들 더 세, 횃불이에요. 횃불이겠죠, 이전에는. 개판이죠? 네. 야, 꼭 보면 뭐죠. 옛날 노무현 때도 탄핵할 때. 예. 그런 것 같아요. 그렇군요. 자, 그래서 밖에서 일진을 통해서 송병준이가 고종을 압박합니다. 하야하라고. 네. 안에서는 내각이 이완용이 앞장서가지고 비밀 내각회의를 합니다. 7월 16일 날. 그래서 고종을 양해합니다. 근데 이완용이 생각할 때는 뭐냐면 이 또 지시대로 세 가지 방안을 제시해요. 야, 이 세 가지 중에 어떤 게 좋겠느냐. 다음 같습니다. 세 가지 방안은. 예. 첫째, 1905년 11월 17일 체결된 한일 신조약. 을사늑약 말하는 예. 거죠. 여기에 어세, 예. 그러니까 옥세를 눌러 추인할 것. 예. 을사조약에는 고종의 어세가 찍혀 있지 않았기 때문에 조약 문제되죠. 체결 문서로서는 문제가 될 수 있었다. 조약 체결을 합법화하기 위해 고종의 어세를 요구한 것이다. 예. 둘째, 섭정을 펼 것. 섭정의 말이 바로 순종에게 왕위를 양해하라는 말을 직접 말하기 민망하잖아요. 그 일본에서는 오고쇼라 그래갖고 예. 실권은 지가 갖고 있으면서 예. 그 간판 내세운 이런 게 아주 자연스러우니까. 그렇죠. 예. 말은 그렇게 하면서 말이죠. 그러니까 고종께서 섭정하시옵소는 고종 니 뒤로 나가라는 얘기죠. 예. 세 번째 또 있었죠. 세 번째, 황제가 친히 일본에 가서 일황제에게 사과할 것. 뭘 잘못했는데? 헤이그 특사건에 대해서. 나 억울하게 뭐냐면 성폭행 당했어요를 세계다 호소했다 했다가 손폭행 당해서 호소했다 해서 창피하다고 죄송합니다라고 강간범한테 사죄하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네. 이 세 가지 방법인데 고성으로서 도저히 할 수가 없잖아요. 니 나가. 그다음에 일본 왕에게 사죄해. 도저히 네. 못 받죠. 나 왕인데. 황제죠. 또 네. 황제인데. 황제한테 이럴 수 있는 거야? 열받았을 거예요. 네네. 근데 이완용과 송병준이 돌아가면서 협박합니다. 근데 이날의 광경이 정말로 싸가지 없었나 봐요. 그래서 매천야로 아시죠? 네, 황현, 예. 매천. 여기 보면 그런 증언을 자기가 들은 얘기가 있어요. 한번 읽어보시죠. 고종이 거절하자 이완용은 태자에게 황제 자리를 물려주어 외언 밖에 말을 막자고 했다. 고종이 다시 허락하지 않자 이완용은 칼을 뽑아들고 피하는 오늘날이 어떠한 세상인지 아십니까? 라고 협박하였다. 고종은 슬픔을 머금은 채 말없이 못 들은 채였다. 근데 정말 이완용이 고종에게 칼을 뽑아들었습니까? 저는 그 이완용 스타일이 아니라고 봐요. 이완용의 스타일은 칼질하는 연장질하는 놈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대가리 회전이잖아요. 머리 회전인가. 저는 아마 어려건 이완용이 굉장히 물론 불충한 거죠. 네. 하지만 사대부 출신이란 말이죠. 그 칼질하는 놈은 아니고 오히려 치밀 교활이 하는 것이지. 네. 이완용답지 않아요. 네. 얘를 꼬시고 협박하는 게 명수지. 네. 오히려 제가 볼 때 송병준이 그랬을 가능성이 있어요. 송병준. 거리의 친일파. 거리의 친일파, 주목계의 친일파. 뭐냐면 묵가로 들어온 놈인데 아주 거칠고 행동적이면 아나무인이에요. 네. 어느 정도냐면 이 궁녀들도 건들고 다닌 놈이에요. 누구요? 궁녀들을 송병준은. 궁녀들을 건들고 다녔다고요? 하여튼 아나무인이었다 그래요. 그래서 뭐냐면 내가 볼 때는 이완용, 송병준, 이병무 이것들이 돌아가면서 고종에게 협박했을 네. 때 아마 송병준이 그런 정도는 충분히 했을 것 같아요. 예. 뭐 일설에 따르면 이완용이 고종에게 차라리 그럼 자기 할 수 없어서라는 말도 했다는데 뭐 그래도 알 수 없죠. 하여튼 간에 개판이에요. 나라가. 자, 목불인견이었네요. 예. 그래서 1907년 7월 19일 고종은 양위를 발표하고 양위에 반대했던 국내부 대신 박영효 등은
이완용의 요청에 의해 체포되고, 하하, 순종이 즉위한지, 박영현은 그러니까 임금의 부마였었잖아요. 그렇죠. 사위죠. 예. 예. 일본은 순종이 즉위한 지 7월 20일에 즉위한 지 4일 만에 한일 신협약, 즉 정미 7조약을 체결하여 내정과 군사권을 박탈하였다. 예. 뒤이어 유림과 해산군인 그리고 민중들이 골기해 본격적인 무장 항쟁에 돌입했다. 예, 정미여병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때 이완용은 뭘 했습니까? 예. 사고 친 놈이잖아요, 당사자. 네네. 예. 자, 이렇게 전국에서 어병을 했을 때 사실 이완용도 가장 그 타도 대상이었어요. 네. 그 뭐예요? 이제 그 이완용이 오히려 낫습니다. 적극적으로 어병 타다. 그래서 이완용이 직접 하식을 만나요. 네. 어병을 제발 좀 빨리 없애야 됩니다. 왜? 지도 죽거든. 그렇죠. 예. 그래서 어병을 어떻게 진압할지 자기가 작전을 냅니다. 어떻게 해요? 예, 일단 불만들을 없애자. 떡을 줘야 된다. 네. 이런 게 일본에서 생산을 못 하잖아요. 일본은 그냥 진압만 하려고 할 거 아니에요. 예. 근데 이완용은 국내 민심을 많이 잘 보고 있었던 거예요. 네. 가난한 놈에게는 떡 줘야 된다. 아. 그건 뭐냐? 일단 500만 원이나 되는 거금 500만 원 엄청난 돈이에요. 네. 곱하기 만원 해야 됩니다. 지금으로. 네. 해서 토목공사를 해서 백성들에게 노가다 시키자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면 의병할래 돈벌이 할래? 예. 무서운 꾀죠. 네. 새마을 754 할래? 데모하러 갈래? 예. 야,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에서 떡을 내는 거죠. 예. 두 번째로는 군대를 해산하니까 많은 실업군인이 생겼잖아요. 네네. 얘들한테 떡을 줘야 된다. 얘들이 어병으로 가면 진짜 문제다. 네네. 그게 뭐냐? 이 실업자가 된 지방 군인들을 진위군이죠. 네. 네. 이들을 뭐죠? 헌병 보존으로 채용하면 된다. 양수겹장이죠. 무서운 놈이에요. 즉 해상 군인을 일본 헌병의 보존으로 써서 바로 이것이 바로 헌병 보존 제도의 출발이에요. 우리나라에서. 그러니까 일본 군인은 똘마니를 시키자 이거군요. 예. 기가 막힌 작전이죠. 기가 막히네요. 예. 현지 사정에도 발효되니까. 예, 그러니까 바로 분열을 하는 데 있어서 뭡니까? 일반적인 불평분만을 가지고 있는 많은 민중들에게 경우에는 생업을 쉽게 노가다 건축 사업에 돈을 풀어가지고 의병하지 말고 노가다 뛰게 해라. 이완용의 업적이 바로 헌병 보조원 제도를 만들었다는 거군요. 그게 업적이죠. 이빨을 갖는. 네. 자, 저는 놀랍고 끔찍해요. 정말 무서운 놈이죠. 살 떨립니다, 정말. 예. 네. 이완용은 이제 이렇게 해서 고종양리하고 한일 신협약 체결의 공으로서 네. 아까 올라왔죠. 욱1 동화장을 받는 거예요. 예, 일본으로부터. 네. 그다음에 또 계속 승승장구하겠죠. 그래서 뭐냐면 훈 1등 태극장을 또 대한제국으로부터 받고 그다음에 나중에 최고로 되는 대훈위 이화장을 받습니다. 네. 대훈위 이화장. 네. 나라 팔아먹고 대한제국으로부터 훈장 받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네. 예, 그다음에 영친왕의 작은 스승이 돼요. 소사. 고종이 총애하던 영친왕. 네, 엄비 사이에서 얻은 그렇죠. 귀한 아들. 예. 예. 그래서 정일품을 오릅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이 병합 직전에 대한제국은 이완용의 인척이나 측근 인사로 완전히 채워집니다. 쉽게 말하면 특히 고종을 감시해야 되잖아요. 네네. 그래서 국내부 고종뿐만 아니라 순종이죠 이제는. 네네. 국내부 시종직 비서들이죠. 요즘 말로 청와대 비서실. 비서실. 네. 전체는 이완용 인사들이 포진하는 거예요. 이완용 족벌정부군요. 예. 이완용 족벌정부면 이완용 매국정부. 네. 그러면은 이럴수록 뜻있는 백성들은 이완용을 그냥 두지 않으려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예. 을사조약 때도 이완용 집에 공격받았죠. 네. 예. 정미조약, 정미늑약이죠 이것도. 네. 그래도 시대의 방어로 이완용 집이 불타고 이때 바로 불천지위 이만성 기억나시죠? 우리 첫 회에서 했던. 네네네. 예. 그때 절이 노른 게 그죠? 네. 예. 이만성 등의 신주도 이때 불타는 겁니다. 예. 예. 근데 그 당시 신주란 것은 조상의 양반의 목숨부터 귀한 거예요. 게다가 불천조는 예. 아무리 세대가 흘러가더라도 네. 이 할배는 제사를 모셔야 된다라는 그렇죠. 불천조. 예. 이만성의 신주까지 불타고. 네. 임진왜란 때도 뭐냐면 딴 건 냅둬도 신주만을 모셔가야 가던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족보하고. 예, 사람을 놓치고 가더라도 신주만은 데리고. 그러니까 이만성에서 신주가 불탈만도 하죠. 집안 개망신 이완용 때문에. 그래서 연료비, 효녀비 또는 다 끝난 거야, 효자비 이런 거
보면은 불타는 집에 들어가고 사당에서 신주 들고 나오다가 신주는 살리고 자기는 죽고 뭐 이런 스토리를 감동적으로 묘사하잖아요. 그러나 이제 이완용 그런 거하고 관계없이 나라도 살아야 된다. 네. 어디로 가냐? 갈 데가 일본 놈들 집이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남산에 외성대 아시죠? 외성대 여기가 그치. 어디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남산에 외성대라고 하는 게 네. 옛날 일본 공사관이 있었던 아 자리예요. 그렇습니다. 남산에. 외성 일본의 성 네, 외성. 거기 이제 외성 구락부라고 있어요. 네네. 거기서 수개월동안 삽니다. 아 근데 당장 보면 먹고 살 게 없잖아요. 예. 그래서 이 또한테 생활비를 타요. 그렇게 했다가 1908년 1월 달이 와서 집에 들어옵니다. 네. 근데 1908년 1월 달에 집에 들어오는데 성남 민중들이 그냥 안 있었을 거 아니에요. 예. 저 새끼 죽여라 이렇게 했겠죠. 네. 그러니까 워낙 험악한 거야. 그래서 뭐냐면 호위하던 일본 병사가 총을 쏘아가지고 해산시킵니다. 네. 그래서 이한용 간신히 또 구해요. 그렇군요. 그래서 항상 집에는 뭐죠? 일본군 보호순사가 배치되었다. 자,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국무총리가 있다고 그렇죠. 한다면 외국 군인이 보초를 쓴다 이거죠. 그렇죠. 네. 우리나라 사람 백성들이 해코지할까봐. 네. 보호순사라면 사실 조선도 있었겠지만 네. 기본적으로 일본에서 배치해 준 거죠. 그렇겠죠. 네. 네. 요때 바로 이제 소문이 나는 게 뭡니까? 이항구라고 1905년에 죽었다가 이제 장남 자살했잖아요. 네네. 바로 요 시기에 뭐냐면 큰 며느리하고 얼레걸레를 했대요라는 소문이 바로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도는 겁니다. 확인되진 않았습니다만. 예. 예, 1905년에 자살했습니까? 예, 예.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그냥 5년에 항구가 자살한 이유가 이것 때문이다. 예, 며느리하고 이한용이가 그 핵 때문이다. 그렇군요. 막 이런 말이 도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엔 드디어 이제 암살 위협, 그러니까 이게 실행이 됐었는데, 그죠? 예,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얘기를 해야 되겠군요. 예, 이 암살의 위기를 넘어가면서도 나라를 팔아먹는 이한용의 놀라운 끔찍한 이완용의 능력, 신기하고 놀라운 이완용의 능력을 다음 주에 얘기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겠군요. 예. 알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국민 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 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